이슈K 시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선언하고 서울과 경쟁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북도의 유치 전략과 과제를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자세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만 12.3 계엄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탄핵 전국과 이에 따른 전북 영향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분야에서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현재 전북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전국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키는 길은 하루속히 탄핵안이 통과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특검 상황에서 특검 표결 상황을 보니까 이번 주 주말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저희는 만약에 이번 주 주말에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 이후에 특별한 대책들을 지금 탄핵이 통과될 것에 대비해서 지금 세우고 있고 특별히 민생 안정 대책을 세워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전북 현안에 미칠 여파도 있을 텐데요. 당장 오늘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이제 전북 일부 사업은 추진 단계에서부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전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네,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서 전북도가 국회 단계에서 열심히 증액을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민주당이 차후에 다시 추경 예산안을 통해서 증액 예산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단계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미 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정부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감액이 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특히 새만금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된 예산이 정상적으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림픽 관련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북도가 올림픽 유치 도전을 선언한 게 이제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네. 이제 갑작스러운 유치 도전에 도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긍정 여론 수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우리 도민들께 미리 알리지 못한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당초에 올림픽 유치 선언을 작년에 세계 잼버리 대회를 잘 치르고 그 이후에 하려고 작년 6월 달부터 사실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작년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올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성공리에 잘 마친 후에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발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10월 24일 날 끝나게 되었고 또 올림픽 개최 신청서는 11월 12일까지 제출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약 16일 정도에 불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 도의원님들, 우리 도민들께 알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가 많이 알리고 왜 전주 올림픽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지에 관해서 우리 도민들께 수시로 자주 소통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경쟁 도시는 서울입니다. 네, 서울은 2년 넘게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전북은 후발주자로서 그리고 예산, 인력 등에서 열세라는 건 더욱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 마련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서울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서울과 좀 더 다른 차별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별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도권 위주의 정치 개최지가 아니라 전북이 주도하는 비수도권 연대. 특히 전북에서만 모든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권과 광주 전남까지 아우르는 개최지를 좀 더 폭넓게 쓰는 비수도권 연대 전략을 저희가 세우고 있고요. 또 서울에 비해서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강점, K컬처의 뿌리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이곳 전주기 때문에 2036년쯤에 다시금 도래할 K컬처의 중흥시대를 대비하고 그때
한국을 전 세계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한국을 전주에 와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올림픽 또 비수도권 연대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 이 두 가지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서울과 경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비수도권 연대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전북에서 중심이 돼서 이제 개최를 하다 보면 인프라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올림픽 주경기장 증축이 현실성이 있냐는 지적도 있고요. 또 체육시설뿐 아니라 교통과 숙박 등 기반 시설도 올림픽 개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할 당시의 서울의 GDP와 지금 전북 전체의 GDP가 전북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북만이 이 대회를 고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IOC의 방침이 많이 바뀌면서 한 도시에서만 올림픽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를 같이 연대해서 치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또 시설도 과거에는 운동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권했지만 2014년도 이후부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재활용해라. 그리고 임시시설을 설치해라. 라는 방향으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IOC의 변경된 방침에 가장 맞게 전북이 주도하면서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이용한다면 저희가 신설 경기장을 아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숙박시설이나 미디어 센터 또 올림픽 선수촌 이런 것들은 새로 증축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올림픽위원회에서 IOC에서 요구하는 약 4만여 개의 객실을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충분히 새로 증축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면 저희는 앞으로 12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12년 동안 충분히 그런 점들을 커버해 나갈 수 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IOC가 1시간 반 이내에 있는 거리에 있는 도시들과는 연대해서 같이 치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주를 기준으로 하면 대전이나 충남이나 광주까지도 1시간 반 이내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총괄하고 컨트롤러는 되지만 주변 도시를 전체를 아우르는 구장을 좀 높게 쓰는 그런 전략을 저희는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올림픽 도전을 놓고 정치적으로 이제 개인적 정치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후년 재선을 위한 홍보라는 논란에는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생각한다면 아마 저는 올림픽 유치를 도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나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지금 2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도전하자는 것을 외치고 있고 그동안 저희가 전북 특별자치도도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해냈고 또 2차 전지 특화단지 또 뭐 여러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유치 및 개최 이런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우리 전북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원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생각해서 이번에 36년에 이제 아시아에서 유치할 기회가 왔기 때문에 서울이 사실은 2년 전부터 준비했지만 저희도 작년 6월 달부터 사실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발표는 늦었지만 저희가 준비도 나름대로 탄탄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림픽 관련해서 궁금한 게 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